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빵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뇨성 혼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빵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빵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빵은 혈당 급상승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지방간 위험은 35%, 심혈관 질환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빵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빵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빵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빵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달콤한 빵도 이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73세 환자분이 좋아하던 단팥빵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9.5%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이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은 아침마다 드시던 크림빵으로 인해 급성 혈당 상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후에는 빵 하나 고를 때도 훨씬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빵은 흰 식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드시고 계실 텐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흰 식빵의 혈당 지수는 무려 75에서 80 사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설탕을 그냥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흰 식빵 2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평상시에 2배 이상 치솟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 100g당 식이섬유는 고작 2.7g밖에 안 돼요. 이는 현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분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췌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65세 이후 이미 약해진 췌장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모님 한 분은 매일 아침 흰 식빵 3조각씩 버터와 잼을 발라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5에서 140으로 올라갔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거죠. 더 심각한 건 식후 2시간 혈당이 250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혈관벽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수준이에요. 흰 식빵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식빵 한 조각에는 약 18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2조각만 먹어도 360mg인데 이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18%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특히 아침 공복에 흰 식빵만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이 심해져서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오후 졸음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 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두세 시간 후에는 반대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지럼증, 식은땀, 떨림 같은 증상들 말이죠. 흰 식빵을 끊고 통밀빵으로 바꾸신 그 이모님은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다시 10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8%에서 6.2%로 개선됐습니다. 빵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크림빵과 단팥빵입니다. 이건 정말 당분 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단팥빵 하나에는 보통 25g에서 3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노인 1일 당분 섭취량이 25g인데 단팥빵 하나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당분이 대부분 설탕, 물엿,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단순당이라는 점입니다. 단순당은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하죠. 제가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단팥빵 하나를 먹고 30분 후 혈당이 90에서 220까지 올라간 환자분도 계셨어요. 크림빵은 더 심각합니다. 단순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과 동시에 중성지방 수치까지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크림빵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약 8에서 12g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40에서 60%에 해당해요. 실제로 크림빵을 하루 2개씩 6개월 동안 드시던 70세 할아버지가 지방간 진단을 받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간 효소 수치인 ALT가 85까지 올라가 있었고 복부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간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크림빵을 끊고 3개월 만에 ALT가 35로 떨어지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런 단 빵들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팥빵이나 크림빵은 대부분 트랜스지방도 함유하고 있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인데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단 빵들은 입맛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정말 쓰디쓴 것들입니다. 당뇨병 악화는 물론이고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눈의 망막 혈관까지 손상시켜서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신 분들 중에 단 음식을 자주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빵은 도넛과 튀긴 빵류입니다. 이건 정말 건강이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넛 하나에는 무려 350칼로리에서 45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여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20에서 25%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칼로리가 대부분 설탕과 기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도넛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이 가장 큰 문제예요. 대부분 파뮤나 대두유를 고온에서 반복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1g을 매일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도넛 하나에는 보통 2에서 4g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으니 정말 무서운 수치죠. 제가 진료했던 74세 할머니 한 분은 손자가 사다 준 도넛을 매일 하나씩 6개월 동안 드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80으로 올라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에서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55에서 35로 떨어진 거예요. 튀긴 빵의 또 다른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해로운 성분들이에요. 이런 물질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막히게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독성 물질을 몸에서 빼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도넛류의 설탕 함량도 문제입니다. 글레이즈드 도넛 하나에는 약 12에서 15g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초콜릿 도넛이나 크림 도넛은 더 심각해서 20에서 25g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탕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관절염이나 치주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크림 도넛을 즐겨 드시던 69세 아저씨가 갑자기 혈압이 140에서 180으로 치솟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검사해 보니 혈중 중성지방이 400을 넘어가 있었고 염증 수치인 CRP도 정상의 5배나 높았습니다. 도넛을 완전히 끊고 3개월 후에는 혈압이 135로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150 수준으로 개선됐어요. 튀긴 빵류는 소화기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성도 떨어지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팽만감 같은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시켜서 변비나 설사 같은 장 트러블도 유발하죠. 가장 무서운 건 중독성입니다. 설탕과 기름의 조합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고 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빵은 치즈빵과 피자빵입니다. 맛있고 고소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 정말 크다는 걸 아셔야 해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치즈빵에 들어가는 치즈가 진짜 치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치즈빵은 가공 치즈나 치즈 유사품을 사용해요. 이건 진짜 치즈의 함유, 전분, 인공 향미료, 각종 화학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진짜 치즈보다 2~3배나 높고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빵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보통 600에서 800mg 정도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할아버지는 치즈빵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2~3개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혈압이 130에서 160으로 올라갔어요. 더 심각한 건 발목이 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된 거죠. 피자빵은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에 토마토 소스, 가공 치즈, 각종 토핑이 올라가면서 나트륨, 당분,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자빵 하나에는 보통 700에서 9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특히 피자빵에 사용되는 토마토 소스에는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많이 들어가요. 신맛을 중화하기 위해서인데 이 때문에 짠맛 뒤에 숨겨진 당분을 모르고 섭취하게 됩니다. 피자빵 하나로 하루 권장 당분량의 60에서 70%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가공 치즈와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함께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방부제는 체내에서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요.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피자빵을 자주 드시던 67세 여성분이 소화불량과 복부팽만감으로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위험이 심해져 있었어요. 과도한 나트륨과 기름기, 인공 첨가물들이 위벽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피자빵을 끊고 2개월 후에는 위험 증상이 많이 개선됐어요.
치즈빵류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린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에 고나트륨 치즈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혈압도 급상승하게 돼요. 이는 심장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치즈빵이나 피자빵은 한 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짠맛과 기름기가 식욕을 자극해서 계속 더 먹게 만들고 그 결과 나트륨과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빵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같은 빵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그나마 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잘못된 섭취 방법들이 빵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아침 공복에 빵만 먹는 경우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갑자기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해요. 공복 혈당이 90이던 분이 아침에 식빵 2조각만 드셔도 1시간 후에는 2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단팥빵 하나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당을 재어보니 무려 350이 나왔습니다. 평소 당뇨가 없던 분인데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이후 아침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어요. 두 번째는 우유나 주스와 함께 빵을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빵에 탄수화물과 우유의 유당, 주스의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같은 과일 주스는 과일을 그냥 먹는 것보다 당분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식빵 2조각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함께 마시면 당분 총량이 40에서 50g에 달합니다. 이는 각설탕 12개에서 1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실제로 아침마다 크림빵과 바나나 우유를 함께 드시던 72세 아저씨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0%에서 8.5%로 급상승한 사례가 있었어요. 각각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함께 먹으니 당분 폭탄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식사 대용으로 빵만 자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이나 저녁을 빵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빵만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데 빵 위주의 식사는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네 번째는 빵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오후 3, 4시쯤 출출할 때 도넛이나 크림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대는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고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먹고 바로 누워서 쉬거나 활동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특히 저녁에 빵을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면 소화되지 않은 당분과 지방이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빵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빵을 선택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드셔도 좋은, 오히려 권장하는 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밀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통밀빵이라고 적힌 제품 중에 실제로는 흰 밀가루에 통밀가루를 조금만 섞은 가짜 통밀빵들이 많거든요. 진짜 통밀빵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분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재료가 통밀가루 또는 전립분이어야 합니다. 밀가루, 통밀가루 순서로 적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또한 통밀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진짜 통밀빵의 혈당 지수는 55에서 65 정도로 흰 식빵의 80 정도보다 훨씬 낮아요. 식이섬유도 100g당 8에서 12g으로 흰 식빵의 4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아저씨는 흰 식빵을 통밀빵으로 바꾸신 지 4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35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4%로 개선됐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빵입니다. 귀리로 만든 빵인데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해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춰주거든요. 오트밀빵의 혈당 지수는 45에서 55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또한 귀리에 함유된 아베난스라미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귀리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던 73세 할머니가 오트밀빵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00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혈압도 145에서 130으로 개선됐고요. 세 번째는 현미 누룽지빵입니다. 현미를 볶아서 만든 누룽지를 이용한 빵인데 소화가 잘 되고 미네랄이 풍부해요.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65세 이후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누룽지의 고소한 맛 때문에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한 현미의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항염 작용도 해줍니다. 네 번째는 무가당 통밀 바나나빵입니다. 설탕 대신 바나나의 천연 과당을 이용해서 단맛을 낸 빵이에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가당이라는 점이에요. 시중에 파는 바나나빵 중에는 바나나와 함께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로 넣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설탕, 물엿,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좋은 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빵을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공복을 피하고 식사 후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빵이라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신 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식사 후에 빵을 드시면 앞서 드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같은 통밀빵이라도 공복에 먹을 때와 식사 후에 먹을 때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차이가 나요.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 오후 3시경에 통밀빵 한 조각을 드시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혈당이 안정된 상태이면서 저녁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가장 적절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3가지를 꼼꼼히 보셔야 해요. 당분, 나트륨, 지방 함량입니다. 당분은 100g당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5g을 넘어가면 혈당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나트륨은 100g당 400mg 이하가 적당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300mg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포화지방은 100g당 3g 이하, 트랜스지방은 0g인 제품만 선택하셔야 해요. 트랜스지방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성분표에서 재료 순서도 중요해요.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기되거든요. 앞에 설탕, 물엿, 파뮤, 마가린 같은 재료가 나와 있다면 피하세요. 통밀가루, 귀리, 견과류 같은 좋은 재료가 앞에 나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공치즈, 소스, 튀김빵은 피하고 굽거나 찐빵 위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치즈는 진짜 치즈가 아니에요. 각종 첨가물과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소스류도 마찬가지예요. 딸기잼, 초콜릿 소스, 마요네즈 같은 소스들은 대부분 설탕과 기름 덩어리입니다. 빵 자체는 괜찮아도 소스 때문에 건강에 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튀긴 빵보다는 오븐에서 구운 빵이나 찐빵을 선택하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찐빵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돼요. 또한 빵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물을 함께 마시면 식이섬유가 팽창해서 포만감도 높아지고 당분 흡수도 더 천천히 일어납니다. 단 음료는 절대 안 되고 생수나 무설탕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빵을 드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식후 운동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빵 하나만 바꿨는데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먼저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퇴직 후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사온 크림빵과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셨어요.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공복혈당이 95에서 155로 치솟았고 당화혈색소가 5.8%에서 8.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체중도 3개월 만에 5kg이나 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혈압이 130에서 165로 올라가면서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크림빵이 주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림빵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과 포화지방이 매일 반복되면서 몸을 망가뜨린 거였죠. 그래서 박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크림빵 대신 통밀빵으로, 커피 대신 무설탕 녹차로 바꾸시고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와 방울토마토 몇 개를 추가하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어요. 1개월 후 공복혈당이 155에서 135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로 개선됐어요.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갔고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빵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지금도 1년이 넘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8세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함께 도넛을 드시는 것이 큰 즐거움이셨어요. 주말마다 손자들과 도넛 가게에 가서 두세 개씩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90, 중성 지방이 45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심장 초음파에서는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운동도 하시고 다른 음식은 건강하게 드셨는데 주말마다 드시던 도넛이 문제였던 거예요. 도넛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 경화를 진행시킨 거였죠. 김 여사님께는 도넛 대신 오트밀 쿠키나 견과류를 손자들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손자들이 아쉬워했지만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며 이해해줬다고 하셨어요.
오트밀 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함께 먹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3개월 후 김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90에서 220으로 중성 지방이 4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가슴 답답함과 숨차는 증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심장 초음파에서도 개선 소견을 보였어요. 김 여사님은 손자들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빵 4가지는 흰 식빵, 크림빵과 단팥빵, 도넛과 튀김빵, 치즈빵과 피자빵입니다. 이 빵들은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당뇨 위험,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심장질환,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빵 4가지는 통밀빵, 오트밀빵, 현미 누룽지빵, 무가당 통밀 바나나빵입니다. 이 빵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빵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식후에 드시고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 치즈나 소스가 들어간 빵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빵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빵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빵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